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제이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타이틀 제목을 잦은 전환사채 그리고 주가 부양 가능한가? 라고 이제 적어놨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볼 건데 2개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가 현재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철강업계 자체가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회사들마다 다 다른 방법으로 이 고난의 행군을 이겨나가고 있는데 제이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기존 주주들한테 영향이 갈 수 있는지 어떠한 기사 내용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걸 보면서 기존 주주들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사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먼저 해당 뉴스는 인더뉴스라는 이 언론사에서 나온 내용인데 제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가 너무나 잘 정리가 된 내용이 있어서 가독성도 좋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자, 한계 기업 진단 제이스코 홀딩스 CB 폭탄이 온다. 전환 사채가 온다라는 겁니다. 2,600만 주 차익 실현 호시탐탐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기사가 6월 20일 날 올라온 내용인데 요거 외에도 제이스코 홀딩스 추가적인 이 전환가액 조정이라든지 유상증자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다 읽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 여러분들 전환사채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이스코 홀딩스를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회사가 운영을 하다가 지금 좀 철강업계가 힘들어서 직원들의 월급을 못 주거나 아니면 부지를 사용하는데 임대료를 못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대반적인 상황이 돈이 부족을 할 때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친구들이 이걸 하려고 사실 하는 겁니다. 돈을 융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환사채 여러분들 자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는 거 뭡니까? 사채죠. 그 회사가 발행을 해요. 그 뭡니까? 회사채. 국가가 발행합니다. 그 뭐예요? 국채 혹은 국가채권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래서 전환사채 뭔가 돈을 빌렸던 어흠에 대해서 주식으로도 받을 수 있고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CB 혹은 전환사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게 2,600만 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6월 20일자 기준으로 작성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500억 원 전환사채가 리픽싱과 손바뀜을 거쳐서 주식 전환이 시작되었다 하면서 200억 원 규모의 3회차 콜옵션 50% 향방도 그리고 대량 매도에 따라서 하루 두 자릿수 급락 호재 발표 물량 폭탄 패턴 주의라는 내용으로 있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러한 뉴스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정리 잘 돼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러한 기업들은 꼭 투자하시기 전에 알고 가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을 쓴다는 게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 대해서 제3자가 보았을 때도 호재라고 보기보다는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대신에 사람들이 알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자, 인터뉴스의 권용희 기자님께서 썼던 내용인데 잦은 손바뀜 후 시비 털기 본격화라고 되어 있죠. 자, 봅시다. 19일 금감원 따라하면은 이제 대규모 신주를 상장을 했다. 그러니까 제이스코 홀딩스는 기존에 있던 주식들 외에 새로운 게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내가 돈을 빌려준 대가로 주식으로 상장시켜서 나가는 게 이자라든지 모든 걸 기회비용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낫겠다 하면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전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나 만기까지 안 들고 이자 안 받고 지금 주식으로 바꿔서 나 팔게. 손 들면은 이렇게 전환사채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공시를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회사 입장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프리미엄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가 1,406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전환사채는 프리미엄을 더 밑가격으로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주당 1,406원에 우리는 사고팔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1,200원, 1,100원 정도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 다음에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떨어지게 되겠죠. 왜? 여러분들이 샤넬이라든지 루이비통 가방들이 비싼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상에 몇 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몇 개가 없고 희소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희소성이 있는 아이들의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이건 가방으로 비유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금이라고 칩시다. 금. 다이아몬드가 더 좋겠네요. 다이아몬드가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길에 널리고 널린 게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가 비싸겠습니까? 안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이아몬드가 원래 세상에 100개밖에 없었으면은 그 100개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났더니 뭔가 바뀌어가지고 전 세계에 다이아몬드가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없던 주식인데 돈을 빌려준 대가로 해서 그 돈에 대한 가치를 전환사채로 바꿔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시비는 전환에 앞서서 분주한 손바뀜이 일어났다. 재작년 상상인 저축을 통해서 대상으로 총 100억 원 규모로 발행된 2회차 시비 경우 전환사채의 경우 회사가 지난해 7월 콜옵션 매도를 통보해 다 어렵죠. 어려운 내용이니까 쭉 읽어보시면은 자, 최근 들어서 제이스코 홀딩스가 사실 회사 자체의 어떤 모멘텀보다는 이러한 내용들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거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은 주가가 150원 정도 유상증자가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나서 주가가 뻑 하고 올려졌죠. 그런 다음에 2375원 6월 3일 기준으로 해서 뿅 발생을 하고 주가가 팍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주가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유상증자라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전환사채 물량이 엄청나게 시장에 풀리게 됐죠. 바바바박 하면서 주가가 내려앉았습니다. 자, 이동평균선까지 다 깨고 나간 이 하락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말아 올리기까지는 정말 회사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고 그 호재가 지난번에 있었던 이 유상증자 소식보다 150억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모멘텀이 딱히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의 제이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있는 주주님들이시라면 사실상 이거는 장기간 하락 추세의 초입 구간에 이미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여기 구간에서 말아올리는 차트들의 패턴은 어떠냐면은 요 캔들이 이쯤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급등을 시작했던 어떠한 모멘텀이 있었던 이 캔들이 이 중간쯤에 위치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구간에서 한번 주포라든지 이 종목에 대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친구들의 평단가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캔들이 맨 처음 장대 양봉이 언제 그려졌냐를 보면 되거든요. 그럼 그 캔들의 몸통 구간이 그 세력들의 평단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이시죠? 현재 주가는 1406원입니다. 지금 캔들이 여기까지도 올라가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다 추정이지만은 대부분 보통 급등했던 애들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렇게 됐다라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한참 위에요. 얘네들의 평단가. 그럼 여러분들 이 친구들은 언제 털었을까요? 얘네들이 손해 보면서 여기까지 들고 갔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털고 나갔다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대응하면 좋느냐? 사실 이런 식으로 이미 차트가 깨진 종목들은 대응을 한다고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냥 이게 물 받아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미 물려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물타기를 한다 뭐 이런 거는 바닥이 어딘지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 이 회사의 영업이익 부분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을 하는데 연간 매출액이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3억 원이에요. 2023년도. 그리고 2022년도는 더하면 더했죠.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꺾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철강 가격이라든지 전 세계에 있는 이 철강 업계 자체가요 22년도를 고점으로 보통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2021년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2022년도부터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급속도로 악화가 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철강은 정말 몇 년 동안 더 힘들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입니다. 뭐 조선업계에서 일부 철강에 대한 발주 건수가 좀 늘어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긴 하지만은 제이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기는 좀 어려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회사 자체적으로 2년 동안에 이어진 이 적자 경영 때문에 이걸 좀 타파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이 기간을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게 되면은 다음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